사라진 바다 발해, 그리고 그 발해 북쪽에 있었던 고조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기존 강의가 기존 학계의 관점을 일부 반영해서 강의했던 것과 달리 진보적인 학계 입장을 반영해서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발해를 아시나요? 발해는 현재 천진시 앞에 있는 이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로 쌓여 있는 바다인데요. 이 발해는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가 이 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건넜던, 제나라에서 건넜던 바다가 이 발해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이 배를 띄웠던 이 발해를 현재 이 서해 북부에 있는 이 좁은 바다, 이 발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서를 보면 이 발해가 중국 내륙에 있었던 바다같이 거대한 호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나라가 배를 타고 건너서 공격한 고조선 수도 왕엄성, 그리고 고조선 멸망 후에 고조선을 이은 낙랑 후에 고구려 수도 평양, 이러한 지역들이 고대 중원 내륙에 있었던 이 발해 북쪽, 이 북경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발해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한국 고대사 인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발해가 중원 내륙에 있었다면 조선은 중원 북부에 있었을 것이고, 발해가 서해안 북부에 있었다면 조선은 한반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해의 위치를 찾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발해가 서해 북쪽 바다 여기가 아니라 중국 내륙에 있던 거대한 호수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옴니버스 한국사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이진우 교수님께서 2015년 쓰신 논문을 통해서 기존에 모호하던 이 발해 위치에 제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발해가 서해 바다가 아니라 내륙 호수였다는 사실의 일례를 들면은 한나라 시대 이전 이른 시기, 즉 기원전 3세기 이전에 발해가 기록된 회남자에 보면은 유성이 떨어져서 발해의 뚝이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논문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이 문장에서 이상한 것은 발해가 터졌다는 겁니다. 발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황해나 동해 같은 바다라면은 바다에 유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뚝이 터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즉 발해가 바다가 아니라 내륙의 거대한 강이나 호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와 고조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전국시대 고조선과 다투던 나라들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준우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기를 보면 숙신, 즉 조선과 국경을 접했고 공자가 자주 방문했던 이 제나라 위치에 대해서 이 제나라가 동쪽에는 낭야, 중묵이 있고 남쪽에는 태산의 공감이 있고 서쪽에는 타카, 소진열전에는 청하로 되어 있습니다. 타카가 그 한계를 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발해의 이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중국 청나라 시대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제나라는 동쪽에 유수상류인 낭야, 증묵이 있고요. 제나라 서쪽에는 청하, 타카 등 강이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태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나라 북쪽에 있었던 발해는 이 내륙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처럼 산동반도 요 북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산동반도 북쪽으로만 알고 있는 이 발해가 이 내륙으로도 비정될 수 있다는 거죠. 서쪽 경계가 이 정도쯤 되니까요. 또한 한서지리지에 보면은 전국시대의 강국이었던 이 조나라, 이 중산국, 이 땅이 어디였었냐면은 한단, 즉 조나라 수도입니다. 한단에서 북쪽으로 연과 탁으로 통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정나라와 위나라가 있었으며, 이 조나라는 장하와 황하 사이의 도해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체 지도 중에 일부입니다. 요 일부. 장하가 여기로 돼 있고요.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조나라와 중산 땅은 북쪽에 연이 있고, 그죠? 남쪽에 정위가 있다. 북쪽에 연이 있고 남쪽에 정위가 있다. 그리고 장하와 황하 사이에 도해지다. 장하 여기입니다. 고대에도 여기가 장하였고요. 그리고 황하 여기였습니다. 즉 이 장하와 황하 사이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조나라라고 그래요.
지도를 보면은 이 조나라 수도였던 한단이 이 장악 위로가 있습니다. 오류죠. 오류라기보다는 중국이 팽창하면서 지명이 옮겨졌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한단이 있는 지역은 연나라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전국시대 강국이었던 이 조나라, 진나라, 제나라가 모두 이 황하 인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고조선과 많이 싸웠던 이 연나라는 사계 기록에 보면은 강한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끼인 가장 작은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진제 사이에 끼인 연나라 북쪽이 고조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여기는 좀 미개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원보다 훨씬 발달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유명한 연화도 문화라든가 만성 한묘 같은 대단한 유물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발해는 원래 바다가 없던 중국 내륙 국가인 조나라 인근에 있었던 내륙 호수였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나라 있죠. 한서 지리지에 보면 황하가 동북으로 흐르다가 장무군에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이 장무군이 조나라 땅에 속해 있는데, 이 조나라 땅 발해군 동쪽에 이 장무군이 있다고 합니다. 즉 중원 내륙에 있었던 조나라 땅에 발해군도 있고 황하가 흘러 들어가는 장무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는 1980년에 대만에서 제작한 지도인데요. 이 지도상을 보면은 조나라는 대나라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현재 발해, 즉 바다와는 상관이 없는 내륙 국가였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은 황하가 장무에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그러고 있고, 조나라 땅은 발해군 동쪽에 평서 중읍에서 맨 끝에 장무까지 황하 북쪽을 차지했다라고 그래요. 즉 장무가 조나라 가장 동쪽 경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무의 서쪽, 즉 발해군 동쪽에 장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장무의 서쪽이 발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도는 사실 좀 오류가 많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그렸는데요. 그래도 이 조나라가 이 황해바다와는 관련이 없는 내륙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올린 지도입니다. 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강 초에 모용황이 모용인을 토벌하는데 창녀에서 바다의 얼음을 밟고 건너 진군하여 창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의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열을 세운 모용황이 이 모용인을 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넜는데 그 바닷물이 얼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언 바다를 밟고 한참 멀리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서해 바다가 어나요? 당시 모용황이 건넌 바다가 얼음이 얼지 않는 서해 바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내륙에 있던 바다, 즉 발해였었던 것이죠. 당시 모용황이 바다를 건넜던 기점이 여기 창녀라고 되어 있죠. 창녀에서 바다를 건넜다고. 근데 이 창녀는 원래 요동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서기 3세기 서신 때 창녀군으로 이 요동에서 떼서 승격을 시켜요. 그래서 원래 창녀는 요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창녀하면은 갈석산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현재 창녀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죠. 이 발해 바닷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지도입니다. 이게 1996년 중국의 담기양이라는 분이 그린 이 지도를 보면은 6세기 말 창녀군이 현 북경시 남쪽에 있는 걸로 그리고 있어요. 현재 지명이 보정시예요. 즉 보정시에 창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6세기까지. 현재 창녀는 그러면은 6세기 이후에 이주했다는 얘기죠. 즉 요동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서 얼음 바다를 건너서 모용황이 모용인을 공격했었던 것이죠. 이 내용은 발해 위치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고대 사서에 나오는 강들 중에는 발해로 유입되는 강들이 있었어요. 그 위치를 살펴보면은 현재 황해가 아니라 중원 내륙에 있는 바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할 당시인 기원전 1, 2세기에 교정을 했던
고대 지리서가 있어요. 산해경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200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의 지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해경을 보면은 이 중국의 각 강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강들 중에는 황하로 합쳐지는 강들이 있고 발해로 유입되는 강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던 강들인데요. 그 중에 발해로 유입되는 강들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살펴보면은 발해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강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우리 기록에 나오는 부분만 일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발해입니다. 이 산해경 기록에 낙하는 동북쪽으로 흘러 황하에 유입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낙하입니다. 낙양 위로 흐르는 낙하는 동북쪽으로 흘러 황하에 유입되고 분하 여기 있습니다. 이 분하는 서남쪽으로 흘러 황하에 유입된다고 해요. 이 노란색 선이 이게 황하 물줄기입니다. 고대에는 이 위로 흘렀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즉 낙하와 분하가 황하에 유입되고 심하는 동남쪽으로 황하에 유입된대요. 이게 심하입니다. 동남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어서 제수는 거록택에서 끊어졌다가 발해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수입니다. 제수는 거록택에서 끊어졌다가 발해로 들어간다. 이 거록택은 석가장 인근에 있던 거대한 호수입니다. 따라서 현 호타하 하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호타하는 형수시 동쪽에서 사라집니다. 자하로 바뀝니다. 유하는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도상에 동남쪽으로 흐르는 거록택과 가까운 강은 부양하입니다. 이 부양하를 보시면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이 부양하 역시 제가 이 표시한 이 고발해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자하, 염하라고도 합니다. 이 염하와 합쳐집니다. 따라서 이 부양하가 고대 요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음 호타하는 동쪽으로 발해에 유입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호타하 다음 설명한 강이 이 장하입니다. 따라서 이 호타하는 이 장하 위에 있었던 북풍하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 호타하는 석가장 북부 쪽으로 옮겨져 있는데요. 원래는 북풍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하, 위에는 청장하, 밑에는 탁장하라고 합니다. 합쳐서 장하라고 불러요. 이 장하는 동쪽으로 흘러 발해에 유입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발해로 유입되는 4개의 강들은 제가 발해로 표시한 이 지역을 종점으로 해서 다른 이름의 강들로 바뀌어요. 따라서 발해는 현재 기준 호타하부터 남쪽으로 장하까지 강들이 모여드는 중국 내륙의 거대한 바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강들이 발해로 몰려들었다가 다시 또 동쪽의 다른 지역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발해 동쪽에도 넓은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는 발해가 현재 서해 또는 서해 북쪽 바다의 현 발해가 아니라 내륙에 있었던 동서가 육지였었던 거대한 호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발해 동쪽의 도시들을 보면은 제수, 즉 현 호타하가 발해에 유입된 뒤에 제나라 남계 동북 땅에 들어가고 요하, 즉 부양하가 발해에 유입된 뒤에 요양으로 들어가고 호타하, 즉 현 북풍하는 발해에 유입된 뒤에 장무군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장무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나라 동쪽 경계지역입니다. 여기 황하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이 장무군입니다. 바다는 발해였던 것이죠. 이 고대 황하는 현재보다 북쪽인 이 고발해 지역, 제가 표시한 고발해 지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즉 고대 황하가 이 장무군 인근의 이 발해로 유입되어서 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장하는 발해로 유입된 뒤에 역시 조나라 동쪽 경계인 장무군 남쪽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발해로 흐르는 강들이 중원 중간에서 이렇게 다 끊기고 발해 동쪽의 여러 지역들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발해가 결코 현 서해 북쪽 바다가 아니라 중원 내륙의 거대한 호수 같은 바다였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 기록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했을 당시 기원전 109년입니다. 그때 건넜던 발해가 서해 북쪽, 즉 현재 발해가 아니라 중원 내륙 거대한 호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친 게 아니라 중국 내륙에 있던 이 발해를 이 한나라에서 제나라를 시켜서 건너게 한 다음 조선을 치게 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조선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조선이 이 중국 내륙 바다인 발해의 북쪽, 즉 현 북경 일대 있었다면은, 현 내륙 바다의 북쪽, 이 조선에 있었다면은, 이 고조선 멸망 후에 고조선을 이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낭랑, 부여, 고구려, 옥저 이런 나라는 한반도나 만주가 아니라 현재 북경 일대, 즉 중국 북방에 있어야지 맞습니다. 참고로 중국 대륙 동부 지역은 지대가 매우 낮고 고대에는 바닷물이 지금보다 훨씬 안쪽까지 유입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0년 전만 해도 김해 앞에 넓은 벌판이 사실은 다 바다였고 바닷물이 김해시 바로 앞까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해수면이 높았었던 것이죠. 어디에선가 이 대륙이 융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대륙이 융기하면서 바닷물이 점차 밀려난 것이죠. 그래서 고대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발해인데요. 발해 안쪽으로 고대에는 해안선이 들어와 있었고 황하도 여러 번 물길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대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황하뿐 아니라 다른 강들이 이 지도에 이 산동성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대를 제외하면은 마치 바다와 같이 넓은 저지대를 형성했었습니다. 이 지역을 중국 고대에는 바다, 즉 해라고 불렀던 것이죠. 유명한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 식구들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아서 아사 직전에 처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홍수만 나면 바다와 같은 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발해의 위치가 중원 내륙이었다면은 발해 북쪽에 있던 고조선 후국들의 위치 역시 다시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중국 삼국시대에 조조의 위나라는 서기 3세기 요동태수 관구검, 왕기 등을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동천왕이 옥저까지 쫓겨갑니다. 245년입니다. 이 당시 중원제국은 처음 현 만주와 한반도, 일본에 있던 국가들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처음 한반도 일대에 진출한 중국 정권은 이 중국 정권 특징인데요. 자신들한테 반대하지 않는 한반도의 예나 한, 일본의 외 같은 지역의 왕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이 한반도 외와 가장 가까운 대방군 또는 낙랑군에 속하게 합니다. 형식적인 중국의 관할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학계는 이 대방군과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서기 3세기 요동태수 관구검이 요동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요동태수 관구검이 처음 동천왕을 쫓아서 현 발해만 북부 여기까지 왔을 당시에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는 예, 북옥저, 매구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한을 포함한 삼한, 외가 있었고 고조선 중심지였던 하북성 북쪽에는 낙랑, 고구려, 부여, 선비, 오한 등 예매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제 개인적인 추정도입니다. 아직 보완할 점이 많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서기 245년 한반도 인근까지 진출한 조조의 위나라 세력 이전에 기원전 108년 서한이 고조선을 물리쳤을 당시에도 고조선 영토였던 한반도 북부, 동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를 낙랑군 관할지로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중심지잖아요. 근데 이 먼 지역을 낙랑군의 관할지로, 따라서 이 역시 후대 역사가들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북경시 인근 고조선 중심지에 낙랑을 설치한 뒤에, 여기 낙랑이 있죠. 고조선 변방에 속했던 머나먼 개마대산 단단대령 동쪽의 땅. 개마대산은 전 요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개마대산 동쪽에 동옥저가 있다고 했고요. 단단대령, 요 동쪽에 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형식적으로 낙랑에 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필자가 추정한 이 영역, 요 오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영역은 이 명도전 분포지하고 많이 일치합니다. 이 명도전은 고조선 끝인 오한, 저는 호하호특을 오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한, 선비, 부역, 고구려, 그리고 옥저, 여기 예, 여기는 북옥저, 매고루로 전 보고 있습니다. 요 지역까지 퍼져 있는데요. 지도상의 여기입니다. 오한부터 진안 예까지. 진안도 사실은 저는 이쪽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한반도 중부 이남은 서기 2세기 중반부터 부역, 고구려의 예백 문화가 점차 퍼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도전뿐만이 아니라 이 북방식 청동검의 분포를 통해서도 이 국가들의 공통된 문화적 양식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 북방, 호하호특부터 해서 한반도, 일본 열도, 서부까지가 북방식 청동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북방계 청동검의 기원지는 서방 또는 내몽골에서 시작된 것이 있고요. 또는 요동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서방이나 내몽골 또는 중원에서 발달한 청동기가 중원에서는 기원전 1000년에 사라져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몽골 동쪽으로 산서, 연산, 요서, 요동, 한반도 쪽으로는 꾸준히 사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북경 동쪽인 요서, 요동, 한반도가 이 고대 예백 문화의 최종 정착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반도는 예백 문명의 최종 정착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고조선 문명이죠. 본인은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이주 이전 고조선계 예맥국들이 왜 지도상에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했던 내용 중에는 이 강의와 달리 기존 학계의 관점을 반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수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사는 100%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는데요.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